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네요. 어제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 낙폭을 키우더니 그래도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를 다시 한번 남기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고 또 오전 6시경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지금 미국 측에서 이란이 미국의 헬기를 격추했다라는 이유로 자위권 한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규모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추이는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는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 특징이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빠졌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모두 빠진 반면에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돌면서 다우지수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주가 크게 급반등했다, 급상승했다라는 이유 속에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 초반, 이번 연도 초반 대비해서 96%나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매물이 출회되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고용지표 부담입니다. ADP도 그렇고 논펌도 지금 잘 나온 상황 속에서 케빈 워시가 새로운 금융통화 정책을 내놨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수급 교란도 위험이 있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증시 기술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하락한 시장을 보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 장세가 오전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는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자세한 전략들 오늘도 도움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각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 쇼크와 반도체주 매도세 재개 그리고 이란 리스크가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브로드컴 실적 이후 불거진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이란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 CPI를 앞두고 관망세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0.17% 상승한 5872선에 나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S&P 500은 0.26% 떨어진 738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 하락하며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0.22%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자체보다는 AI 반도체 업종 전반에 쏠렸는데요. 지난주 브로드컴이 지대 이하의 AI 반도체 수요 전망을 제시한 이후 투자자들이 AI주 밸류에이션을 재점검하면서 엔비디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알파벳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시총 상위주 가운데 드물게 상승한 종목인데요. 애플이 AI 전략에서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히려 생성형 AI 경쟁력을 확보한 구글의 상대적 경쟁력이 부각됐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3.64% 밀려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시장의 핵심 악재였는데요. WWDC 이후 시장은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한 혁신적 AI 기능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확산됐습니다. 애플 AI 서비스 상당수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실망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4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발 기술주 조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CPI를 앞두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AI 대표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아마존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AWS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악화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용 증가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6위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1.12% 하락 마감했는데요. 브로드컴은 오늘도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AI 맞춤형 반도체 사업 성장세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부진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로 연결됐습니다. 테슬라는 3% 밀려났습니다. 테슬라는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애플 다음으로 큰 폭 밀려났는데요. 특별한 악재보다는 기술주 전반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고평가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번 주 예정된 스페이스X IPO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주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메타는 장중 등락 끝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는 기대되고 있지만 시장 전반의 기술주 매도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크론 1.41%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론은 오늘 하락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지난주 브로드컴 충격 이후 AI 메모리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최근 20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다만 UBS는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며 AI 메모리 수요 전망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버크셔는 위험 회피 심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가 흔들릴 때 방어주 성격의 대형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란이 미국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됐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실제 전면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확대될지 여부까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WTI는 3.4% 내린 8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2% 넘게 내린 9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CPI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 가격 역시 최근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 선물은 2% 가까이 내린 4,286달러 선에, 은 선물은 5% 가까이 내린 6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향후 연준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시장은 애플 실망감, 브로드컴 후폭풍, 그리고 이란 리스크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끌어올렸던 AI 반도체주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지표 속에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 외에도 이란에서 미국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구조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고, 그리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치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이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양측 모두 휴전에는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MOU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죠.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반환이 꼭 있어야 한다.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합의까지 이틀이나 3일 안에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이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조직의 DNA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직의 DNA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라고 밝혀왔었죠. 이에 삼성전자는 모든 관계사들의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계열사의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까지 이런 도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은 경영진의 AI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2,300명 정도 되는 임원들에게 AI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조직의 DNA를 바꾸면서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과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NPT 가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이라는 특별 협정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핵 추진 잠수함은 탑재된 농축 우라늄이 사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협의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조선주와 관련한 움직임도 함께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예의주시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린 캐스터 이후연입니다.